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영장부장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앞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국이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은 이미 유명하죠. 100% 기각될 줄 알았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는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서는 메모 형식으로 만든 작은 책자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날 법원은 기각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를 들었다는 점에서 송병기 부시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법원은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1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한변시민단체는 영장실질 심사에도 불출석한 조국이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명재권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권과 대법원의 입김이 있었는지 당장 명재권부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와 공수처 모두 좌파들이 가진 꼼수를 다 동원하고 극의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합세하여 기어코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날치기 통과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쪽수만 채우면 날치기도 합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해법뿐입니다. 하나는 검찰이 진실과 정의를 위해 권력형 게이트를 중단 없이 수사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여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법을 폐지시키는 일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관련 반민주악법 공수처 독재법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밤이당 등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다길래 혹시나 했건만 몸싸움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결국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반드시 공수처 악법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문재인 전선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번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온갖 국기문란 사건으로 조마조마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겠지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리를 통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범보수는 뼈를 깎는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태가 지리멸렬하던 반문 진영이 결집하게 되는 여권의 자충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로 결기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평소 소신대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앞서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전날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기권을 택했습니다. 이를 두고 31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태섭 의원의 기권 선택이 해당 행위라며 비판하는 글이 300여 개 올라왔습니다. 이게 민주라는 간판 달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 벌이는 반민주적 민낯이자 꼬라지인 거죠. 이들을 보면 전체주의 홍위병이 딱 떠오릅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소신껏 투표하는 거지 북한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 사고가 완전 초딩 수준, 정말 한심하네요. 와, 민주당은 그냥 중국 공산당이네. 어떻게 당내에 단 한 명도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냐. 한 명 나오니까 바로 홍위병들이 응징하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출당시켜라, 공천 주지 마라, 배신자가 있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수석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이 더 심각하다. 당 지도부에서 검토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정당은 의원의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당론을 정해 소속 의원들에게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의 기본 틀이 되는 선거법과 형사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소신 투표한 의원에게는 공개적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이어
헌법기관까지 권력의 신여로 만들겠다는 제5공화국식 행태다. 이참에 당간판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기 바란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조국의 부부는 위조 표창장, 허위 인턴 발급 증명서 외에도 지난 2016년 11월에서 12월쯤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디마크러시 과목의 온라인 시험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의 아들 레미가 시험 문제를 핸드폰 및 이메일로 알려주면 조국의 부부가 답을 전송하는 등 협업하여 시험을 치렀다는 겁니다. 해당 온라인 시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좌파 오피니언 리더 중에 가장 정신 못 차리고 설왕설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시민이는 조국의 부부 아들 대리시험 관련 검찰 기소에 대해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두둔했습니다. 유시민의 주장은 한마디로 그 흔해 빠진 오픈북 시험에 대리시험이 뭐가 대수라고 그깟 일로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오픈북이면 다른 사람이 시험을 봐도 된다는 논리인데 한국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동의할까? 오픈북 시험은 대학교에서 흔합니다. 그러나 오픈북 시험이 대리 응시가 가능한 시험인 것은 처음 알았네요라고 조소하고 조롱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온라인 누리꾼들이 가장 분노한 뉴스입니다. 조국의 부부가 지난 2016년 11월에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사실이 새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도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을 몇 개 소개해보자면 거드트는 검찰이 조금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기소하는 거 아니냐? 자기 할 일 하는데 왜 지랄? 우리 문재인은 삼권 분립은 개나 줘버렸나요라 했고 그레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대체 이게 무슨 오만인가라 했으며 KHKC는 드디어 문장부와 청와대가 미쳐돌았구나라고 조소했습니다. 좌파 오피니언 리더 중에서도 유시민과 달리 때로는 정상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 좌파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청와대를 향해 드디어 미쳤다고 일갈했습니다. 청와대가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조국이를 기소한 검찰에 대해 옹색하다고 평가하자 이를 꾸짖은 것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며 세상에 본인의 혐의만 11개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며 우리 눈에는 과도하게 휘황찬란한데 저분들에게는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냐 이 수준밖에 안 되느냐. 도대체 이분들은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를 저질러야 성에 차실까라고 상토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의 횡포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비리는 처벌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라며 청와대 논평이 이 지경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청와대마저 PK 친문 실세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이후 첫 공식 입장으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의 주체적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신년사 중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구성원들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윤 총장은 선거 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구든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교제 주필과의 인터뷰에서 투쟁하지 않고 보신주의에 사로잡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전투력 없이 그저 총선만 승리한다고 해서 투쟁으로 뭉쳐진 좌파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0석으로 이겼다고 칩시다. 네. 그 178석으로 170이나 180석 이겼으면 이긴 뒤에 그럼 저쪽이 소수정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뭐 공수법이나 뭔 이런 법들을 다시 원위치로 바꾸려고 하면 네. 저쪽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쪽 애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죠. 그리고 국회의장을 그냥 점령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기게 해줘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너무 신사적으로 쟤들이 너무 강렬하게 대들어서 안 되네요. 또 이럴 거라고요. 180석이 돼도. 네. 과거의 전력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70% 80%를 다 쳐내버려야 돼. 저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게 뭐냐. 아니 우리가 뭔 죄를 졌다고 강화문에 와서 6개월 동안을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표 선수들 당신들이 장난을 치니까 저는 국민혁명의 의장으로서 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당신들 다 나가. 국회에서 다 네. 나가란 말이야.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선수들을 집어넣어야지. 네. 또 뺏지도 않으면 4년 동안 또 말이죠. 예? 월급이나 받고 이러면 이거는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은 이미 벌써 이게 체질화돼 있어가지고 네. 싸울 줄도 모르고 네. 사명감도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을 다시 180석을 만들어 준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네. 180석 돼봐요. 덩치만 크지. 네. 아마 여우 같은 저쪽에 100석한테도 꼼짝 못할 거라고 이제 나중에 네. 180석이 돼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슬픈 거예요, 사실이요. 박수영멸공 화이팅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